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얘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자, 3월 31일 목요일인데요. 자, 어제 증시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 시장 이렇게 침체 신호를 보면서 이런 상승이 하락으로 가는 그런 함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의 상승이 앞으로의 하락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베어 마켓 랠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략가들을 통해서 경고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점에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해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올릴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상승 증시에 또 경고 신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다우산업은 0.19%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이렇게 초반에 상승과 하락을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이렇게 이후에 1.21%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S&P 500도 이렇게 0.63% 하락하면서 어제 증시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합의가 이렇게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어제 미국 원유 재고량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예측가는 이제 100만 배럴 정도 이렇게 급감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재고량이 300만 배럴 정도 급감하는 이제 그런 재고량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에서도 수도 키우이에 대한 공격을 이제 줄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인근 외곽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고 감소폭이 역시나 예상됐던 것보다 이렇게 컸던 부분입니다. 자, 미국 생산이 이제 소폭이 늘고 이렇게 전력적 비축유가 한 차례 더 방출이 됐지만 이렇게 원유 재고는 또 한 번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틀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소식이 좀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 협상의 진전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보더라도 러시아가 이렇게 어떤 회담을 통해서 뭐 뒤로 이렇게 철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어떤 물자 공급이라든지 전쟁 수급에 대한 그런 물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퇴한 거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후퇴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쪽팔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빛 좋은 개살구죠. 예, 자기들의 좀 실속을 좀 채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회담에 이렇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약세장이다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고 있습니다. 뭐 국제금리에 대한 그 역전 현상을 통해 가지고 침체기가 이렇게 오는 것 아니냐 또는 뭐 어떤 전문가는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지금 보시면은 SQ 같은 경우도 이렇게 32.32달러 3%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자, TQ 같은 경우는 이제 62달러. 제가 이제 TQ도 이렇게 62달러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 매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어제 이제 62달러를 돌파를 하고 63달러 선까지 넘어가면은 위로 그래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65달러 선까지도 이렇게 좀 높여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이렇게 62달러 선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 오늘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뭐 나름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행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소폭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좀 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이제 4월에 들어가서 수많은 악재적인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원유 재고량도 이렇게 지금 미국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연준의 이런 대처 방안이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TQ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4달러 선까지는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이 내려올 것으로 보일 것 같고요. 자, 54달러 좀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지지 현상이 이렇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TQ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SQ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죠. 자, 이렇게 이제 SQ 같은 경우도 뭐 32달러 그리고 최대 하방 압력을 계산을 하면은 29달러까지 이렇게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Q가 이렇게 이제 뭐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TQ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지표적인 부분으로도 살짝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이제 TQ의 RSI가 70선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는 이제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분할 매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62달러가 만약에 단기 고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하락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불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7달러 선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15달러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불주는 제가 지속적으로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14달러, 16달러 이 사이의 주 매물대를 얼마만큼 소화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불주도 하방 압력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 12달러 선 내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또 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겪어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어떤 타이밍적인 그런 저점 매수 타이밍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볼주 같은 경우도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과매수 구간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좀 하락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뭐 SOSL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반도체 호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내 주식 보면은 이렇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호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더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실적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좀 상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또 단기 실현 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 종목 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추세선이 살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어떤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이제 뭐 국제금리라든지 이런 뭐 리스크적인 요인들 그리고 약세장으로 가는 어떤 함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너무 상승에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또 위험을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금 비중을 통해 가지고 또 저점에 내려왔을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좀 더 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또 증시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 번 더 지켜보시면서 내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